2026년 부동산은 다시 오를까? 냉정하게 따져봤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묘하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제 바닥 아니야. 그래도 집은 결국 오른다던데. 지금 안 사면 또 놓치는 거 아닐까? 2024만 2025년을 지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가격, 줄어든 거래, 높아진 이자 부담. 그 와중에 들려오는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공급 부족이라는 말들. 이쯤 되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2026년에는 다시 오르는 거 아닐까?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로 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르는 집과 내려가는 집, 버티는 집과 무너지는 집이 같은 해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도 공포도 조금 내려놓고 숫자와 구조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2026년 부동산을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1.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말 여전히 유효할까? 한국에서 부동산은 오랫동안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집은 결국 오른다. 이 말은 과거에는 꽤 잘 맞았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었고, 도시는 확장됐고, 금리는 장기적으로 내려왔으며, 부동산은 사실상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조건은 다릅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고령화는 가속화됐으며, 금리는 예전만큼 낮아지기 어렵고, 자산 선택지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즉, 과거에 집값을 끌어올리던 구조 자체가 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 오른다는 말은 모든 집에 적용되는 공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금리 2026년에는 정말 집값을 살려줄까? 많은 사람들이 2026년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입니다. 금리만 내려가면 집값은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에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그 금리는 이미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을 정상화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과거처럼 이자 싸니까 더 빌려서 사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기엔 가계 부채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금리는 내려가도 대출 규제와 소득 심사는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질 수 있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집값은 폭등보다 거래량만 조금 살아나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됩니다. 3. 공급 부족. 어디에 부족한가가 핵심이다. 2026년 부동산 전망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수도권 핵심지, 신축 위주 지역 공급 부족 체감. 외곽, 지방, 노후주택 밀집 지역 공급 과잉 체감. 즉, 공급 부족은 전국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의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입지가 확실한 곳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잘 버팁니다. 반대로 입지가 애매한 곳은 거래가 멈추면서 가격이 서서히 밀릴 수 있습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는 논리는 이제 모든 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인구 구조 2026년에 본격적으로 체감된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인구 구조 변화가 가격에 체감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전체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고령층 비중 급증. 이 변화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대형 평형 수요 감소, 관리비 부담 큰 주택 기피, 지방 노후 주택 선호도 급락. 즉,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부동산은 오를 수 있는 집의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5. 정책,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을까? 2026년에도 분명히 정책은 나올 겁니다. 세금 완화, 대출 규제 조정, 공급 계획 등. 하지만 정책의 역할은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엔 정책 하나로 시장이 뒤집혔지만 이제 정책은 상승의 엔진이라기보다 하락의 완충 장치에 가깝습니다. 급락을 막아줄 수는 있어도 폭등을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시 집값 급등을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6. 2026년 실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의 조건. 그렇다면 2026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수도권 핵심지, 직주근접 교통합군이 동시에 갖춰진 곳, 신축 또는 준신축, 대체 불가능성이 있는 입지. 이런 집들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가격 방어력이 매우 강합니다. 반대로 다음 조건이 겹치면 위험합니다. 입지 애매, 노후주택, 전세 수요 약함, 관리비 부담 큼. 이 경우 2026년은 기다리면 회복된다기보다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7. 무주택자에게 2026년은 어떤 해일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2026년은 조급해질 필요도 완전히 포기할 필요도 없는 해입니다. 급등할 가능성은 낮고 급락할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곧 선택의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입지와 생활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보고 접근. 투자 목적이라면 레버리지 활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은 2026년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8.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중요한 질문.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2026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집을 10년 이상 들고 가도 괜찮은가? 대출 부담은 감당 가능한가? 관리비 노후 리스크는 어떤가? 지역의 인구 수요는 유지될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2026년은 정리와 재배치를 고민해 볼 시기일 수 있습니다. 9. 결론 2026년 부동산은 상승장이 아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6년 부동산은 다시 오를까? 답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상승장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너지는 시장도 아니다. 2026년 부동산은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걸러지는 시장입니다. 위치, 구조, 수요, 유지 가능성. 이 네 가지를 통과한 집만 조용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2026년 부동산은 오를까? 를 묻는 해가 아니라 이 집을 가져도 되나? 를 묻는 해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볼수록 막연한 기대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지는 시점. 2026년 부동산은 그 어느 때보다 선별의 시장입니다.